전라북도가 오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난 128년간 사용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바꾸는 일대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미 18년 전 국내 처음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의 변화상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박혜진 기자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제주. 지난 18년 동안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이 관광 특례를 비롯해 무려 4,700여 개에 달합니다. 무비자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면세점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떻든 분권과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권한을 이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특별해졌을까요? 제주는 특자도 출범 이전부터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입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국제 자유도시를 꿈꿨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데 전략은 일단 성공적이었습니다. 특자도 출범 첫 해만 해도 531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389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This country is without visa for the Chinese people. It's very near from Shanghai. It's only 1.5 hours to fly here. 국제학교 설립과 대기업 유치 관련 특례가 더해지면서 과거 56만 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도 8조 6천여억 원에서 21조 40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1,300억 원에서 47배가량 늘어난 6조 4,400여억 원이 됐습니다. 예산 역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도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가 지표상으로 검증된 셈인데 자치분권과 성장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반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이런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고요. 30%가 좀 안 되는 수치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 33% 정도의 재정 자립도 규모를 좀 가지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목표하는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얼마나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합니다. 권한을 줄 때 1을 주고 2를 주고 3을 줍니다. 1에서 10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에서 그 정책을 하게 되면 종합적이고 완결된 사무를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다음 단계 또 권한을 요청을 받고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양적 성장과 반비례하는 도민의 삶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농지와 임야, 초지 1억 300여 제곱미터는 난개발로 사라져 온전히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 도민 소득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외형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례 자체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치중해 있다 보니 제주특별법 1조에 명시된 도민 복리 증지 목적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코앞에 두고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자도 제주의 양적 성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비례할까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애초 국제 자유도시를 꿈꿔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인구 증가와 지역 내 총생산 증가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지표가 만들어지는 동안 과연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고 최대 30일을 체류할 수 있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 제주는 이 제도를 통해 목표했던 관광산업 개발과 일자리, 인구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관광객 부분은 1,500만 명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부분에 다 공통으로 성장됐기 때문에 실제 28만 9천여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드 배치 문제가 일어나기 전인 2016년 360만여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시내 한 중심에 중국인 거리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근처에 호텔과 아파트, 상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중국인 중심의 인프라가 조성된 겁니다. 하지만 늘어난 외국인 수만큼 외국인 범죄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22건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32건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한 겁니다. 2018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56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몰려들어 사회가 혼란했고 2022년에도 관광 온 태국인 50여 명이 무더기로 도망가는 등 무사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대낮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8명이 집단 폭행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거나 음식점에서 흉기로 소동을 벌이는 등 범죄도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얻은 제주. 인구 규모와 외국인, 기업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탓에 고스란히 원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겁니다. 21만여 대에서 70만여 대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벌어지는 교통난, 상수원 부족, 쓰레기, 하수처리 시설 부족 등 문제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 굉장히 거기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도가 이제 한국말 처리장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2017년부터 8년 동안 지금 저희가 중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의 주요 무대가 돼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판국입니다. 넥슨이라든가 다음, 한국가스공사, 영어 교육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중간에 계속 빠져나갔어요. 전북 역시 외국인 노동력 특례 도입과 개발에 치중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원주민을 위한 대책은 따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폐수 처리는 뒷전인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는 등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강력범죄율이 증가했고요. 근로소득이 전국 최하이고, 그리고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대부분 이제 좀 관광 쪽에 그런 일자리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전북특별법 역시 전북의 개발과 경제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민 밀착형 조례와 특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시행까지 1년, 아직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남았습니다.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출범을 대내외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민들은 전북이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시대의 첫 소식 박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지사가 복주머니에 걸린 금색 밧줄을 힘차게 당깁니다.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미래 비전이 적힌 금색 명판이 공개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출범식이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먼 훗날의 역사는 오늘을 전북의 대전환의 날이다. 이렇게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자치권을 통해 농생명과 문화관광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특별한 자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이미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연 제주와 강원도지사, 초청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양한 특화 산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차 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운영이 가능한 자치도 출범에 도민들은 기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또 희망을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다시 이런 데 도약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자치단체의 이름을 올린 전라북도.
전북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고도의 자치권으로 개발 속도를 높여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출범식을 열기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을 거쳐온 것이 현실입니다. 준비 과정마다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지나오며 고비들을 넘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요직 인사와 예산 배정에서 차별받았다며 일명 전북소외론에 불을 지펴온 전라북도. 소멸 위기 시군들은 속출하고 180만 인구가 무너지는 등 외형적인 도세까지 해마다 기울어져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권역별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구상에서조차 배제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균형 발전 공약을 제시하며 등장한 말이 특별자치도였습니다. 새만금 전북 특별자치도로 자율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인 능력을 확대해서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마저 급조된 선거철 공약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 정권까지 바뀌면서 동력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곧장 지방선거 공약으로 부활하며 불씨가 살아났고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탄력을 받은 겁니다. 결국 생존을 위한 극약 처방을 요구하며 독자 행보를 선언한 전라북도. 하지만 다른 지방 권력들의 견제에 직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될까 그 걱정입니다. 이런 논란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법으로 못 박은 전북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지난 연말 통과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시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명시한 131개 조문, 총 333개 특례가 전북자치도의 무기,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각종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8년간 확보한 특례는 전북자치도의 10배가 넘는 4,600여 개에 달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가칭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충청 특별자치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도 예상되는 상황. 드디어 세상 밖에 나왔지만 동시에 2차 특례 발굴, 자치권 확대에 서둘러야 하는 전북자치도의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북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궁금증도 클 텐데요.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놀랄 만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어려웠던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새로운 시대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배제된 땅을 일일이 더하면 강원도의 1.5배에 달한다며 개발을 일성으로 내세운 겁니다. 강원특별법은 그래서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예외 규정,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상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이 핵심인데 토지 이용 계획에서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4분의 1 가까이가 농사 짓는 땅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되면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명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도지사가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내 쌀 주산지이자 전체 절반가량이 농경지인 김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곳 김제에서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인 땅은 2만 1,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김제시는 개발의 족쇄가 됐던 농지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토지 이용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저희 김제시 발전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산업화가 진전된 도시로 알려졌지만 실은 도내에서 김제 다음으로 절대 농지 면적이 넓은 익산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현재 포화 상태인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그린바이오 거점 확장과 바이오 특화단지로의 집적화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못 규제들을 제거하고 탈농업 시대에 시동을 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3만여 헥타르 규모인 도내 절대 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추진할 특화 사업들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치도는 먼저 이양받은 교육 자치권을 활용해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하고 새만금을 외국 청소년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다른 지역에 앞서 나간 사업이어서 성과를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리듬, 관객석은 K-팝에 열광하는 청소년들로 가득합니다. 자치도는 전 세계를 휩쓴 K-팝 열풍을 무기로 국제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청소년 유치에 나선다는 청사진을 밝힙니다. 저희는 외국인, 내국인을 함께 교육시키는 외국 학교로서 지금 최초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치도 출범 이전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교육 자치권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핵심은 외국인 학생 유치. 정원 800명 가운데 외국인으로 70%를 채우겠다는 목표. 2040년까지 7만 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부안 새만금 부지입니다. 다름 아닌 이곳이 국제 K-팝 학교 설립의 유력한 후보지가 됐습니다. K-팝을 통해 잼버리 이후 침체에 빠진 새만금을 어떻게든 세계 속에 다시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국제 K-팝 학교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충남 홍성에 문을 연 국제형 한국 K-팝 고등학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가운데 입시 경쟁률은 3대1로 준수한 편이지만 모두 내국인 학생들입니다. 외국인 재학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학교를 거쳐간 외국인은 단 2명뿐입니다. 썸머 캠프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라는 외국 학생들한테 전화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입학을 시켜서 3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울산과 부산이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K-팝 학교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아 전북의 특화 사업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러 지역에서 첫 발을 뗀 지 오래입니다. 인구 7만 명 유입이라는 기대 효과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상대로 진행한 수요 조사에서 79%가 재학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 답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135명 정도 K-팝가 설립된다고 하면 입학 의향이 있는 것으로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국제 K-팝 학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학교로 7만 명을 불러들일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33개의 특례로 자치권을 확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발에 쓸 땅을 확보했다는 점일 겁니다. 기존 법과 제도에 가로막혔던 전북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인데요. 동시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 만에 농지 그린벨트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부터 모조리 해제했습니다. 개발의 고삐를 푼 지난 18년, 인구와 생산 지표가 개선된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질적 성장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게 개발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 관광개발, 부동산 개발인데 대부분 이제 좀 관광 쪽에 그런 일자리들이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개발 모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농업진흥지구를 해제해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 겁니다. 난개발을 막을 법적 근거는 그러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조금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개발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제약이 상당합니다. 강원특별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해제 가능 면적은 4,000헥타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해제하더라도 3년 뒤 정부 평가까지 받도록 해 제주와 전북특별법과 달리 난개발 차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치도 출범으로 개발 가능성이 열린 전북의 농업진흥지역은 무려 13만 5,800여 헥타르, 여의도 땅 160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파악돼 곳곳이 개발 행위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지정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례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난개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난개발은 앞선 걱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막강한 자치권을 무기로 장착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개발 구상에 어떻게 책임성을 담보할지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